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일단 좀 상회하면서 오전에는 주가 추이가 좀 좋았었는데 일단 오후로 갈수록 JP 모건이라든지 또는 모건 스탠리의 일단 일부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규장에서 일단 엑시콘이라는 CXL 전문 기업이죠. 엑시콘과 삼성전자에다가 일단은 물량을 납품한다는 공시가 좀 발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좀 베일에 쌓여 있던 삼성전자가 CXL 쪽으로 일단은 좀 이 본격적인 양산이 좀 들어간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증권 가치라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해당 부분 관련해서 차트적으로 또는 수급과 전망적으로 좀 다뤄보면서 삼성전자 지금 어차피 이 볼린저 밴드 하한에 있으면서 이 역사적인 하단 하단 구간에 좀 아직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장기형 종목으로 우리 삼성전자는 연금을 담아가듯이 사실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차트적으로 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자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 그동안 많이 지치셨겠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한번 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유튜버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현재 0.94% 상승을 한 53,700원에서 애프터마켓은 시작을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단의 거래량들 보시면 장대 음봉들이 좀 나와 있죠. 72%의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일단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오늘 거의 1,000억 원 이상, 1,400억 가까이 덜어냈죠. 그러면서 시장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이 어제 좀 일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다우라든지 또는 S&P 500 같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코로나 때로 사실 이 모든 지수가 회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증시 자체도 사실 뭐 급락을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같이 맞았지만 중요한 건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일단 이 기술적인 차트부터 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강하게 좀 이 힘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에 되려 좀 그동안 어차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사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이 신념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을 때는 조금 추가 매수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오늘 금일 고점이 3.71% 상승한 5만 5,9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 볼린저 이 5일선은 사실 터치를 했고 중간에 지금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 이 상단까지 터치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역배열 지금 차트가 5일선이 121선, 40일, 60일까지 다 이탈을 하면서 역배열 일단 나왔긴 했습니다만 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가 전향된다고 하면 정배열단에 본격적으로 들어다 보니까 다시 차트적으로 해당 차트와 비슷한 모양이 되게 되겠죠. 바닥에서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그대로 상승을 추세를 올라가는 모습들. 거기에 그동안 기다렸던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관련주의 차세대 기술들이 모멘텀이 좀 받쳐진다면 저는 이번에야말로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이 상단에 있는 224에서를 뚫어낼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렸던 컨센서스가 상회했다는 부분. 두 번째가 이 CXL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이 브로드컴에서 지금 원래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보다 상회하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국내에선 빠르게 이 삼성전자가 CXL을 먼저 올려가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여러분 CXL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AI 관련해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유일한 지금 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엘 제품 자체가 이 과열 부분이 있어서 사실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HBM을 아무리 많이 꽂아도 사실 이 열에 대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유리기판으로 사실 차세대 기판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ASIC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HBM이 아니더라도 막대한 데이터를 사실 AI 기반으로 한 데이터
모니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차세대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이 전 세계적인 시장이 방향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HBM에서 유리기판 갔다가 결과적으로 CXL까지 넘어가는 이 기점에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은 분명 이 개인 큰손뿐만 아니라 외인들 자금 역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하단에서 매도세가 많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꼭 분봉 차트를 같이 보는 건 이 매도세 안에서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느냐를 볼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분봉 차트 프리마켓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오늘 고점 55,900원까지 빠르게 쳤을 때 이탈하는 게 아니라 되려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를 했죠. 즉 매집봉들이 더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외인들이 던져냈던 물량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량만큼은 매도 물량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정규장 마감까지 엄청난 거래량들이 발생하면서 모두 씹어 먹었다. 결과적으로 이 장 후반에 나왔던 오늘 엑시콘이 11% 이상 상승을 했죠. 장 후반에 나왔던 이런 이 CXL의 기조는 내일 주가 모멘텀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라도 일부 매수가 좀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내일 장에서 물론 미국 증시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장에서 추가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1,900억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외인들이 2,200억을 던졌고요. 기관들이 265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어땠죠? 자, 연기금이 다시 한번 우리 참 비슷한 모멘텀 같아요. 연기금들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들어올 때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오늘 369억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법인 어차피 13조 가까이의 자사주 15조 가까이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런 시장에서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간다면 저는 지금 최근 거래일 요거만큼만 잡아볼게요.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은 약 1조 원 가까이를 지금 담았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세로 대기 매수세가 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인 매수세 안에는 실제 진성 개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큰손 자금들 분명히 들어오면서 현재 이 삼성전자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쓸어 담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외인들 비중 저기서 추가로 사실 내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차피 지금 자체도 50.29%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들 즉 이 뭐 예전에는 실적 때문에 이 50% 이하까지도 내렸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분기 실적이 상회하는 부분에서 다음 분기부터는 그러니까 전약 후강이라는 표현을 삼성전자한테 많이 쓰죠. 전약 후강. 그러니까 3분기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통해서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통해서 이미 이걸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56%에서 50%까지 약 6% 가까이 내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6조 원에서 7조 원 이상은 추가 매수가 분명히 너무 바닥거리다 보니까 공매도를 던질 수 없는 가격입니다. 보통 공매도란 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공매도 제1타격이죠. 그죠? 대차장고로 보면. 하지만 공매도는 어차피 비쌀 때 빌려서 팔고 쌀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빠르게 사서 갚아야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수급이나 차트만으로 봤을 때도 팔 때가 아니라 어떻게 그죠 매수를 할 때랍니다. 그럼 외인들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지금 이런 매수를 좀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께 좋은 결과 올 수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나 또는 내가 좀 평단이 높아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추가 매수하실 때 타점 잡으실 때 얼마에 사서 비중은 어떻게 높여가고 결과적으로 내가 긴 흐름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혼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는 실전 대응 전략방 입장하셔서 함께 이 부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아침 프리마켓부터 해서 정규장 마감 그리고 애프터마켓 8시까지 좀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방 들어오실 분들 상단에 8486-8035로 삼성전자 3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비번 따로 안 걸어놨으니 편하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사실 유튜브한테 월급 같은 거니까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대로 들어오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본인 평단에 따라서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이런 분들은 본인 평균 단가, 평단과 비중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본인 평단에 맞는 비중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제가 답장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입장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 파악되실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성 관련해서 해당 기사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원 정도, 그러니까 6조 6천억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사실 지난해 이제 4분기 24년도 4분기 실적이 업계에서 워낙 하회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그때 찐 바닥이다 뭐 표현을 좀 했었는데 우리 지금 예상 분기 실적이 5조 원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근데 이걸 상회하는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업계에선 굉장히 잘 선방을 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전년 동기 매출이 9.8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0.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4.24, 1.69% 증가를 하면서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아직은 좀 작지만 증권가에서 초반에 잡았던 전략 후강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MX 부분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사업부에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우리가 작년 4분기 실적에 모바일 이 MX 쪽이 약간 좀 더디었죠. 생각보다. 그러면서 어차피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많이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을 사실 이 모바일 쪽에서 일부 우리가 다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강했었는데 이 부분을 단기간에 좀 채워나가면서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지금 이 엑시콘이라고 CXL 이 팹리스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엑시콘에서 오늘 오후장에 이제 공시를 하나 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일단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엑시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죠. 42억 3,400 정도의 공시를 냈는데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토대로 일단은 이 매출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 관련해서 일단은 이 납품을 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보통 이 메모리 테스터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판단하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CXL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 이 CXL 모델 자체가 정확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관련해서 정상적인 범주 안에 사업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하면서 이 CXL에다가 사실 이제 납품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CXL은 팹 리스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원하는 반도체를 사실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다시 한번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 계약 일자 보면 이제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결과적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최종 테스트까지 거치면서 6월 달,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2분기 때부터는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를 아시는 분들은 CXL이 HBM 다음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CXL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선두로 치고 올라간다면 이 판도를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XL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 시장 규모가 약 뭐 190원밖에 안 됐어요. 2024년에 한데 2028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21조 이상의 시장을 예상을 하면서 차세대로 변환할 수 있는 즉 삼성전자한테는 사실 새로운 이 매출에 모멘텀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대응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 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때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미국 증시 때문에 조금 엇갈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변동성도 심하고 좀 답답하신 모습들을 보여갈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60일간의 대선 레이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기 종목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현금력이 좀 약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현금을 늘릴 수 없는 이 분위기에서 대선 레이스가 되더라도 내 자금을 조금 빠르게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회복해서 내일부터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단기성 자금을 좀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선이요, 여러분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수익을 드린 적도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도 섹터 안에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한다면 분명히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요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추천방 중에서 노다지 수익방, 이게 말이 좀 너무 촌스러운가요? 근데 실제 1박 2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뭐 단타는 치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사서 그 다음날 정도 파시는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통해서 지금 정치 테마부터 해서 정치 테마가 싫으신 분들은 지금 개별 장세잖아요. 개별 장세 속에서 우리가 증권과 정보라든지 좀 빠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미리 잡고 그 다음날 수익을 내는 노다지방들에 대한 이런 니즈가 굉장히 좀 강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좋아하시고, 또는 1박 2일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저희가 주도주방 안내를 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한 3에서 5일 동안 안전하게 30%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통해서 한 달에 한 4종목이면 투자금 대비 뭐 내가 10만 원이면 뭐 20만 원을 만들던 100만 원이 200만 원을 만들 수 있게 투자금을 빠르게 2배까지 상승하는 이 주도주방도 굉장히 많은 분들 좀 좋아들 하시거든요. 실제 노다주 수익방 좀 안내를 드리면,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지스라든지 한화시스템, 솔트룩스, 대주산업, 한택, 계룡건설까지 다양하게 좀 종목들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고루고루 종목을 좀 드렸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터지스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0% 이상 수익을 좀 더 가져와 드렸고요. 하나시스템은 트럼프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는 종목이죠. 6% 이상. 그리고 솔트루스가 7%, 대주산업이 18%, 대령건설 같은 정치 테마는 27% 이상까지 좀 1박 2일 동안 좀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제 어제 지금 계속 지속해서 좀 뭐 한두 종목 빼고는 성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단기성 종목이라도 내 현금을 좀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삼전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내가 이 노다지 수익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1박 2일 종가 베팅 또는 애프터마켓 종가 베팅 보면서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1박 2일도 너무 빠르다 하신 분은 말씀드렸던처럼 주도주 방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뭘 주목하고 있는지 저점에 잡아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주도주 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3전 2배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해당 방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3전 같습니다. 3전 관련해서 대응 전략 면밀하게 체크 드릴 테니까 해당 방에서 우리 애프터마켓 저녁 8시까지 한번 같이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